자, 안녕하셨지요? 네, 벽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육신론 활용편에서 9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까지 이제 육신론 활용해서 이제 배우자를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남편성인 부성, 그 다음에 아내인 처성을 보는 육신의 어떤 성을 중심으로 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남녀공이 배우자공은 일간 미친 일지가 이제 배우자공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떠한 글자가 놓이느냐 또는 주변 상황과 어떠한 관계가 엮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른 판단 요령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남편을 여자인 경우, 여자 사주인 경우 남편성을 뭐 월지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월지를 크게 좌우하는 것은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시가 쪽 관계 이런 거 부모 쪽 세대 윗세대와의 관계가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남녀 공이 배우자 공은 확실하게 일지의 상황에 따른 것이 주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참고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궁성의 관계죠. 그러니까 저번에 부성 남편성과 처성을 설명할 때는 궁성에서 궁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 8자리가 놓여 있는 각 궁이죠. 그 중에서 궁에 있는 이론이 있어요. 각각.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배우자 판단의 요령이니까 일지궁이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궁의 이론이죠. 근데 저번 시간에 처성과 부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그 성은 궁성에서 성에 해당되는 거죠. 별입니다. 그래서 육친이라는 것이 이제 뭐 천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지지의 각 네 자리에 또 여기저기 다 등장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에 따라서 포진이 되는 것이 성이죠. 그러나 궁은 고정돼 있는 일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 궁에 어떠한 글자가 들어가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궁성의 이론을 서로 상이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의 이론에 따른 것은 주로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그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희신, 용신이라든지 기신, 구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누었을 때 주로 배속되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궁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궁에도 배우자 궁에 희용신이 들어오면 매우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제 여타 상황이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 이제 궁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이제 육친의 기본 개념을 하고 이제 육친의 어떤 그 육친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정도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자를 판단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더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요. 뭐 나중에 이제 12운성의 개념도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해석을 접근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육친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난 상태에서 육친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궁의 상황, 배우자 궁의 판단 요령, 일지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압축시켜서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판서를 또 보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판서 내용에도 이제 일지 상황에 따른 해석 요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궁과 성은 서로 이렇게 상이하다. 그래서 성은 사주 언어일시에 어디든지 성은 뭐 일간에는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간을 뺀 7자리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궁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지니까 일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상정해 놓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일지에 있는 이제 배우자 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궁 일지.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희신이나 또는 용신이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거는 꼭 뭐 남자라고 해서 여기에 처에 해당되는 육친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육친이어도 이게 희용으로 이게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만약에 자리하게 되면 배우자 궁에 그렇게 되면 일단은 각각의 그 어떤 그 배우자의 능력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능력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배우자 덕을
배우자의 어떠한 혜택을 누린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희용 관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희용 관계에 따른 것이 일지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 있는 글자는 또 반대로 귀신이다. 안 좋은 그런 희용 기구안 중에서 안 좋은 것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아니 그 용신이나 근데 용신 이 배성이 또 다른 그 배성이라고 해서 그 아까 말한 부성이나 처성이죠. 이거는 각각의 배우자 성에 해당되는 배성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희신이나 용신이 되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하겠죠. 배우자 궁에 들어와 있는 글자는 다른 글자인데 그게 이제 기신에 해당되고 실제로 배우자 궁 성에 해당되는 글자가 다른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희용에 해당되면 일단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원래 희용의 관계니까요. 그런 역할이나 우리가 이런 대외적인 역할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관계적인 어떤 혜택은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런 것이 왜냐하면 부성이나 처성이 희용신에 해당되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지에 있는 기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남녀가 서로 공이 저 배우자하고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조화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직업도 괜찮고 돈벌이도 잘한다. 그런데 실제로 나하고 이제 가정을 꾸며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나와는 그렇게 살갑거나 또는 부부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용 관계와 희용 기구안의 분류에 따른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일지 배우자 궁에 이제 귀신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희용 관계가 아니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온도죠, 온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한습하냐 조열하냐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조우라고 하죠. 조후의 인자. 그러니까 따뜻하고 춥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관계는 물론 이제 서로 관계를 맺고 인연을 갖게 되면 이들은 이제 부부가 되기도 하지만 자식 생산의 어떤 인자가 깔리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이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결국 생육에 번성하는 효과인데 그래서 음양 조합에 따른 어떤 물질의 번영의 인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우 인자가 잘 맞는 것이 좋다. 배우자 궁의 자리에 있는 글자가.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맞으면은 서로의 어떠한 음양적 배합도 잘 맞고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실질적인 육체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 사주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사주가 전체적으로 좀 춥다 그러면은 상대방 그 배우자의 일지가 좀 따뜻해야 좋겠죠. 좀 온도가 따뜻한 그러한 글자가 들어오면 좋겠죠. 반대로 내 사주가 좀 덥다, 열이 많고 뜨겁다 이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배우자 일지에는 온도가 낮은 한랭한 그런 좀 차가운 글자가 한습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글자가 들어와야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서로 맞으면은 아무래도 이런 요인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한습 또는 조열의 관계가 서로 배합이 잘 됨에 따라 이런 것이 이제 서로의 어떤 실질적인 육체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식 생산, 연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돌아갈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더운데 배우자 궁에 있는 글자조차 뜨겁고 열이 있다 이러면은 서로 좋지 않겠죠. 이게 서로 조회 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봐준 게 좋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주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수로 태어났는데 지지 밑에는 오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이제 바로 정제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남자 사주에서 임수, 내가 임수로 태어났는데 차가운 글자 아닙니까? 물인데 밑에 있는 배우자 궁에 있는 정제가 제대로 정제의 육친성까지 딱 들어오면서 서로 이 안에 있는 정화와 정임 합까지 합니다. 합까지 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바로 서로 상호 간의 온도가 잘 맞아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일지와 일간이 합하는 그런 것이 이제 조우 관계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조우의 관계가 좋으면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부부 인연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참고로 이제 그 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을 좀 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천을귀인이라는 것이 이제 작동을 하죠. 자, 천을귀인은 뭐냐면은 이제 그 각각의 일간에 해당되는 귀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일간이나 무일간이나 경일간은 모두 공통적으로 축이나 미에 천을귀인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과 기는 각각 신과 자의 천을귀인을 놓죠. 그 다음에 병하고 정은 유와 해의 천을귀인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과 오의 천을귀인을 놓죠. 그 다음에 임수하고 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와 묘에 각각 천을귀인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들이 각각 일간에 따른 천을귀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뭐 예를 들어서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정일간이죠. 정화가. 자, 그럼 밑에 뭐예요? 일지 배우자궁의 편재인 천을귀인을 놓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천을귀인이 해당되는 배우자로 등장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궁으로 굉장히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배우자, 좋은 그 약간 그 어떤 사회적으로 귀인이 놓인 거니까요. 귀인이라는 건 귀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귀인이 놓인 요소니까 귀인 출신의 어떤 배우자다. 여기에 이 글자 자체가 귀인이면서도 이게 희용으로 또 들어가면 더 좋겠죠. 희신이나 용신으로 들어가면. 자, 그러면 당연히 희용신으로 들어가면서 귀인 출신이면 이 사주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배우자가 되겠죠. 여기는 재성이니까 이제 남자 사주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희용이 아니라 기구신으로 들어간다. 귀인이긴 하나 그러면 이제 귀인 출신의 배우자이긴 하나 나와는 관계가 좋지 않다. 뭐 이러한 해석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봤죠. 희용 관계를 우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온도인 조의 인자로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천을 귀인의 요소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배우자궁 여기 정리해드리면 희용신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조의 인자의 관계 두 번째, 세 번째는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신살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천을귀인은 이제 뭐 요렇게 간단한 거니까요. 외워두시면 매우 활용도가 높은 신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는 내내 이 천을귀인의 작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드렸고요.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친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육친별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육친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육친 순서들 한번 대략 살펴보면은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 신약한 경우, 남자 사주에 이제 이 남자의 사주에서 바로 그 배우자 궁인 일지에 비겁이 만약에 등장했다. 비견이나 겁재 같은 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지장간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외도의 조건이 된다. 외도의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약사주, 또 신약사주에서 이제 보통 신약사주에서 신약한 사주다 그러는 경우, 바로 일지 배우자 궁이 이제 비견이 있으면 아무래도 통근이 되겠죠. 이렇게 통근이 되는 역할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 뿌리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 자체가 비견이 되니까 다재다능한 능력 있는 배우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그런 배우자.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좋다, 배우자가 좋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 배우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신약사주, 또 신약한 사주에서 일지의 이제 재성, 또는 일지의 재성이나 관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약하니까요. 이제 이것을 내가 재성을 내 마음대로 또는 관성을 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약사주의 경우, 신약한 사주의 경우 이런 재성 관성의 등장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조화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신약사주에서는 이런 재관의 등장은 그렇게 뭐 반가운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제 편관이 만약에 일지에 했다 이러면 칠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편관은, 그럼 배우자가 만약에 굉장히 좀 거칠다 또는 난폭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자, 호랑이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자,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식신으로서 잘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구조다 이러면은 제살이라 부르자, 이런 것을. 자,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크게 없는데, 만약에 신약한데 이게 제살이 되지 않는 경우에면 굉장히 그 배우자와 관계가 나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여자 사주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체적으로 어떠한 그 육친들이 들어오더라도, 자, 일지하고 또는 시지하고 또는 월지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형이나 충을 갖게 되면은, 형을 걸거나 충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충의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면은 특히나 이제 일지하고 시지는, 이제 시지는 자식의 궁이죠. 거기는 배우자 궁이고, 배우자 궁과 자식 궁이 서로 부딪히거나 형을 걸면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안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는 배우자하고 이별을 하거나 또는 가정을 꾸며가는데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월지 같은 경우에는 월지하고 일지가 서로 부딪히면 아무래도 우리 그 분모 때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한 이런 문제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정을 쉽게 편안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요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형충의 관계요. 자, 그 다음에 그 편관 얘기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또 여자 사주를 한번 볼까? 여자 사주 얘기로 하면은, 이제 뭐 여자 사주에서는 만약에 이제 일지에 이제 상관이 만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재성이 없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 상관생재를 해야 그 재성이 다시 관을 이렇게 생조해주는 역할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관만 있고 재성이 없으면은 이 관성과 상관이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상관 경관의 요소가 되겠죠.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혼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좋지 않고요. 특히나 여사주에 이제 비견이나 비견, 겁재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소지, 외도의 소지가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여자 사주에서 이제 물론 식상 상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식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지나친 식신이나 상관이 과중하다. 이게 혼잡되면서 몰려있다.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신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결혼하고도 대체적으로 일간이 신약하면서 식상이 과다하게 되면은 자식 생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녀공이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공방살이라는 게 또 있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일지 밑에 사화 같은 글자가 있는데 일지 밑에 일지에 만약에 이제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면은 진사 지망살이라고 하는 것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흔히 공방살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좀 외롭게 혼자 방에 있다 이런 게 공방살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혼자 지내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일지에 사화가 글자가 있는데 운에서 뭐 진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거나 혼자 살게 되거나 공방살의 요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몇 가지 요인으로 살펴본 배우작궁의 판단 요령과 실제로 어떤 육친들이 좀 들어가면은 이런 해석을 좀 특별히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우작궁의 판단 요령은 이제 이것과 더불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진행하시고 저희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디테일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좀 고급 단계의 배우자 판단은 이제 후에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하는 예정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배우작궁 판단 요령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강이었습니다.